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오늘은 레트 증후군, 레트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듯 보이는 건강한 여자아기가 갑자기 말하기, 걷기, 놀이의 퇴행을 보입니다. 아이는 경기를 하고 손 기능을 상실하면서 동시에 반복적인 손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하는 능력이 퇴행되거나 소실됩니다. 이것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운동 문제를 초래하는 희귀 질환인 레트 증후군을 가진 많은 여자아이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3명의 레트 증후군 아이가 보여주는 것처럼 발달 지연, 보행 장애, 언어 능력의 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는 반복적인 손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레트 증후군은 거의 여자아이에서만 발생하는 신경발달성 희귀 유전 질환입니다. 레트 증후군 아동은 대부분 임신과 분만이 정상입니다. 출생 후 일정 기간 정상 발달 후 언어 운동 및 상호작용의 퇴행이 시작되며 반복적인 손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언어 및 상호작용 퇴행 및 소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해당합니다. 레트 증후군은 뇌 발달에 필수적인 MECP2 유전자, 메칠 CpG 바인딩 프로틴 2 유전자의 돌연 변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특징적인 퇴행 증상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레트 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필수적이며 다양한 증상에 대한 치료와 교육 지원이 필요합니다. 증상입니다. 레트 증후군 여자 아동들은 생후 6개월에서 18개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에 성장 저하와 함께 언어와 사회성 발달의 퇴행을 보입니다. 손 기능이 소실되고 손 씻기 또는 빨래 짜기 등과 비슷한 목적 없는 반복적인 손 동작이 나타납니다. 걷기 및 대운동 발달의 퇴행 및 장애를 보입니다. 호흡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중도의 지적장애가 동반됩니다. 많은 경우 경기 발작을 합니다. 척추 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정맥 등의 심장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장 지연을 보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기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상호작용이 약간 개선되는 경우도 있지만 언어 퇴행 및 소실 그리고 목적 없는 반복적인 손동작은 지속됩니다. 지적장애가 있고 의사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보입니다. 특징적인 목적이 없는 손 운동을 보여줍니다. 강렬한 시선을 특징으로 합니다. 레트 증후군의 핵심 증상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손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없는 반복적인 손 동작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언어 기능과 발달의 퇴행 또는 소실입니다. 네 번째는 보행과 대운동 기능의 퇴행 또는 상실입니다. 이와 같은 4가지가 레트 증후군의 핵심 증상입니다. 또한 4가지의 핵심 증상 외에도 11가지의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호흡이나 숨참기 등의 호흡장애, 일을 가는 행동, 수면장애, 근육 긴장도 저하 등의 근육 긴장도 이상, 말초 혈관 운동장애 등으로 손발이 아주 찰 수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 성장 지연, 작고 차가운 손과 발, 부적절한 웃음이나 소리를 지르는 발작, 통증에 대한 반응 감소, 그리고 강렬한 시선 등 11가지 증상입니다. 레트 증후군 아동들은 키와 몸무게 등 성장이 둔화되고 머리 크기도 작습니다. 언어 능력이 퇴행 또는 상실되고 걷기 등의 운동 능력도 퇴행 또는 상실됩니다. 비틀기나 박수치기 등의 반복적인 손 움직임을 보이고 과호흡이나 숨참기와 같은 호흡 이상을 보입니다. 많은 아동들이 경기를 하고 척추 측만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면 이상과 변비 증상 등을 보입니다. 레트 증후군은 4가지 핵심 증상과 11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보이는 전신 질환입니다. 레트 증후군은 특징적인 4단계를 보입니다. 1단계는
6에서 18개월까지 정상 발달기입니다. 2단계는 발달 퇴행기입니다. 손기능, 언어 보행 기능이 퇴화되고 특징적인 목적이 없는 반복적 손 운동을 보입니다. 3단계는 생후 3세에서 약 10세까지로 정체기 또는 안정기입니다. 인지 기능이 더 나빠지지 않는 안정기입니다. 경기를 할 수 있고 다른 의학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는 생후 약 10세 이후에 걷기 등이 더 나빠지고 척추 측만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킨손 병과 비슷한 특징을 보입니다. 즉 레트 증후군 아동은 이와 같은 특징적인 4단계를 보입니다. 역사적 고찰입니다. 레트 증후군은 1966년 유럽 오스트리아의 신경과 의사인 안드레아스 레트가 처음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1983년에 스웨덴의 의사인 닥터 뱅트 헤그버그와 유럽의 몇몇 의사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레트 증후군을 가진 여아 35명을 보고하였습니다. 이때 1966년에 안드레아스 레트의 보고와 같은 질환이라는 것을 발견하여 레트 증후군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이후 레트 증후군은 의학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 원인을 알지 못하다가 1999년에 레트 증후군의 원인 유전자와 단백질이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 베일러 대학 신경과 의사인 닥터 휴다 조그비 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원인입니다. 레트 증후군은 X염색체 장완 말단에 위치한 MECP2 유전자의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우성 질환입니다. MECP2 유전자는 MECP2 단백질을 만듭니다. MECP2 단백질은 뇌에서 기능하는 여러 유전자의 활성도를 조정하는 중요한 필수 유전자입니다. MECP2 유전자 돌연변이로 MECP2 단백질이 없거나 기능 저하가 생겨 여러 유전자 활성도의 이상이 초래됩니다. MECP2 단백질의 주된 기능은 여러 유전자의 전사 억제입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일부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말려 있는 염색질, 즉 크로마틴 구조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ECP2 단백질은 주로 메칠기가 붙어있는 사이토신에 결합합니다. 그러나 레트 증후군에서는 MECP2 단백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므로 일부 사이토신은 탈메칠화됩니다. MECP2 단백질의 주된 기능은 여러 유전자의 전사 억제입니다. 그러나 레트 증후군에서는 MECP2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므로 여러 유전자의 전사가 증가되어 이상이 초래됩니다. 레트 증후군을 유발하는 133번 아미노산의 미스센스 돌연변이에서는 여러 유전자의 전사가 증가되어 레트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 MECP2 단백질은 일부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트 증후군을 유발하는 306번 아미노산의 미스센스 돌연변이에서는 유전자의 전사가 감소되어 레트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MECP2 유전자의 변이로 MECP2 단백질이 없거나 감소하면 뇌세포의 DNA 손상을 복구하는 기능이 저하되어 DNA 손상이 축적됩니다. DNA 손상이 어느 정도 축적되면 증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레트 증후군에서 6에서 18개월 이후에 발달의 퇴화를 보이는 것이 이러한 기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MECP2 단백질이 여러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레트 증후군에서는 많은 유전자의 기능에 이상이 초래되어 증상이 생깁니다. MECP2 단백질은 뇌를 포함한 신체의 모든 세포에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 전사를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MECP2 단백질은 뇌 신경세포에 가장 많이 존재하며 중추신경계의 성숙과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연접, 즉 시냅스 형성에 관여합니다.
정상적인 신경세포입니다. 레트 증후군에서는 신경세포의 크기가 작고 신경세포의 돌기에도 이상이 있습니다. MECP2 단백질이 모식도입니다. 메칠기와 결합하는 영역 그리고 다른 유전자의 전사를 억제하는 영역 등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트 증후군을 유발하는 돌연 변이의 위치입니다. 레트 증후군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8개의 돌연 변이를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8개의 돌연 변이가 레트 증후군 유발 돌연 변이의 약 46%에 해당합니다. 즉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 이와 같은 MECP2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으면 레트 증후군으로 진단합니다. 약 95% 이상의 레트 증후군은 새로운 돌연 변이입니다. 즉 레트 증후군 아동의 부모는 일반적으로 MECP2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없습니다. 레트 증후군은 MECP2 유전자의 변이에 의한 X염색체 우성 질환입니다. 레트 증후군을 유발하는 X염색체는 거의 대부분 부계에서 온 X 유전자입니다. 여자 아동은 X염색체가 2개인데 1개의 X염색체 장환에 위치한 MECP2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면 레트 증후군이 발생합니다. 레트 증후군은 신경퇴행성 질환이 아니라 신경발달성 질환입니다. 퇴행이 있으므로 증상은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유사하지만 기전은 다릅니다.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는 신경세포와 뇌 기능의 점진적인 상실이 있는 반면 레트 증후군에서는 유아기 뇌의 발달과 성숙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트 증후군은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기보다는 신경발달성 질환입니다. 유병률입니다. 레트 증후군은 희귀 질환으로 여성 10만 명당 5명에서 10명꼴로 발생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12세까지 여자 아동 10,000명당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 질환입니다. 레트 증후군은 남자 아동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레트 증후군 남자 아동은 생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X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47XXY의 핵형을 갖는 남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라이네펠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Y 염색체가 있으므로 남자아이지만 비정상적으로 X 염색체를 2개 갖고 있으므로 레트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진단입니다. 4가지 핵심 증상이 모두 나타나고 동시에 퇴학이 이후에 안정기가 나타나면 전형적인 레트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4가지 핵심 증상입니다. 손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목적이 없는 반복적인 손 동작이 나타납니다. 언어 기능과 발달의 퇴행 또는 상실을 보이고 4번째는 보행 기능의 퇴행 또는 상실입니다. 최근에는 보다 넓은 범위의 비전형적인 레트 증후군을 진단합니다. 4가지 핵심 증상 중에서 2개만 나타나는 경우도 비전형적인 레트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개의 증상 중에서 5개 이상을 갖고 있으면 비전형적인 레트 증후군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입니다. 레트 증후군을 완치하는 치료법은 아직 없으며 각각의 증상에 대하여 치료합니다. 레트 증후군에서는 물리작업 언어 치료가 필수입니다. 또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경기와 호흡 이상을 치료합니다. 척추 측만증과 심장 이상을 치료합니다. 체중 유지를 위해서 영양 공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이 레트 증후군이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으며 실용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예후입니다. 기대 수명을 포함한 장기적인 예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레트 증후군 아동은 성인기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경기 조절 여부, 보행 능력 여부와 영양 상태 등이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레트 증후군의 증상 원인 유병률, 진단 치료 및 예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듯한 건강한 여자아기가 갑자기 말하기, 걷기, 놀이 등의 퇴행을 보입니다. 아기는 경기를 하고 손 기능을 상실하면서 동시에 반복적인 손 움직임을 보입니다. 말하는 능력이 퇴행 또는 소실됩니다. 이것은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운동 문제를 초래하는 희귀 유전 질환인 레트 증후군을 가진 많은 여자아이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신영이었습니다.